한 주간 가장 주목받은 과학 소식을 하나로 모아보는 사이언스 핫파이브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어떤 이야기가 시청자들의 눈길을 끌었을지 궁금한데요. 이동훈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5위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저희가 이 한국의 인공태양으로 불리는 K스타가 또다시 이 기록을 경신했다 이런 소식 전해드렸었죠. 네. 1억도의 초고온 플라즈마를 20초 동안 유지하는 데 성공을 하면서 세계 기록을 갈아치운 겁니다. 이 K스타는 태양에서 일어나는 핵융합 반응을 이 지구에서 구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장치인데요. 네. 그만큼 이 초고온, 고밀도라는 조건이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물질이 자유롭게 움직이는 상태인 플라즈마를 만들고 이거를 오랫동안 유지하는 게 핵심인데요. 네. 이번에 우리 연구팀이 1억도의 초고온 플라즈마를 20초 이상 운전하는데 성공을 한 겁니다. 지난해 이 8초였던 기록을 2배 이상 늘린 아주 큰 성과인데 네. 2018년에 우리 연구팀이 처음으로 이 플라즈마 이온 온도를 1억도까지 높이는 데 성공을 했거든요. 그 후에 이제 이렇게 해마다 기록을 경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연구팀은 2025년에는 1억도의 초고온 플라즈마를 300초까지 연속 운전하는 데 성공을 하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예. 네. 핵융합 발전은 효율이 높은 데다가 친환경적이라는 장점이 있잖아요. 네. 우리 연구진 덕분에 상용화에 더 가까워졌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다음 소식은 어떤 건가요? 네, 저희가 뭐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이 이상기후 현상이 많이 발생한다 이런 내용은 이 코너를 통해서도 자주 전해드리고 예. 있죠. 이번에는 이 지난해에 전 세계 이산화탄소 농도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했다 이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기상청과 세계 기상기구의 발표에 따르면 2019년 지구 이산화탄소 농도는 410.5 ppm으로 나타났는데 네. 이게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래로 가장 높은 수치라고 합니다. 네. 또 최근 이 10년 동안 이산화탄소 양은 해마다 2.37 ppm씩 늘어났는데 지난해는 이 평균보다도 조금 많은 2.6 ppm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예. 이 한반도의 경우를 보면 지난해 평균 이산화탄소 농도는 전 지구 평균보다 훨씬 높은 7.4 ppm 정도 높았는데 예. 연평균으로 보면 이 증가량이 2.4 ppm 정도로 또 지구 평균과 비슷한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이 코로나19 사태로 전 세계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좀 줄었을 것이다 이런 예상이 나왔었는데 네. 실제로 뭐 코로나19 확산 기간에는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4%에서 많게는 7%까지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이 세계 기상기구는 전체 대기를 놓고 보면 이산화탄소 농도의 변화가 미미할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네. 네. 당장 모든 국가가 이산화탄소 배출을 막는다 하더라도 온난화를 막기에는 이미 늦었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조금 더 경각심을 가져야겠습니다. 네. 자, 다음 3위 소식은 뭔가요? 네, 이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이 생활 곳곳에서 비대면 기술이 아주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과 함께 주목받는 것이 가상현실인데요. 예전에는 이 VR이나 AR 같이 가상현실 기술을 생각을 하면 주로 뭐 게임이나 오락용으로 쓰인다 이렇게 알고 있었잖아요. 맞아요. 이제는 이 업무용으로 이 기술들이 많이 쓰이면서 산업의 중심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 스마트 글래스인데 네. 안경에 달린 카메라 렌즈와 디스플레이로 상대방과 영상이라든가 음성을 실시간으로 공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과도 같이 일할 수가 있는 건데요. 네. 예를 들면 이 국내에 있는 공장에서 해외에 있는 엔지니어와 같이 이 실제 현장을 공유를 하면서 직접 작업을 할 수 있는 거죠. 또 우리가 이 VR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이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 그러니까 네. 이 머리에 쓰는 그런 장비잖아요. 네. 이 기기도 요즘 사무실에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이 현실 공간에 가상으로 모니터를 설치를 해서 실제 업무를 볼 수 있는데 뭐 덕분에 생산성이나 업무 효율을 크게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코로나19로 하늘길이 막혀도 엔지니어가 해외 업무를 볼 수 있다는 게 네. 스마트 글래스의 장점이었잖아요. 실제 의료 현장에서도 이처럼 비대면 서비스들이 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특히 2차 감염이 위험이 큰 이 선별 진료소에서 이런 비대면 방식이 많이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서울에서 가장 검사 건수가 많은 이 강남구 선별 진료소에서는 다음 달부터 이 QR 코드를 이용을 해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예. 기존에는 이 검사 받는 사람이 역학조사서를 직접 수기로 작성을 해서 보건소 직원에게 주면 이 직원이 다시 입력을 하는 방식이었는데 이제는 이 구두로 인적사항과 증상 여부를 설명을 하면 이 직원이 이 내용들을 입력을 해서 개인 QR코드가 만들어집니다. 네. 그러면 이 QR코드를 찍고 문진을 받은 뒤에 검체를 채취를 하면 되는 겁니다. 이 검사가 끝나면 검체실 내부가 자동으로 소독이 되기 때문에 다음 검사자가 바로 들어올 수 있게 되는데요. 네. 그만큼 이 대기 시간이 줄어들다 보니까 하루에 1,000명 이상도 검사를 할 수 있게 된다고 예. 합니다. 또 이 채취한 검체는
컨베이어 벨트를 통해서 자동으로 운반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의료진과 접촉을 안 해도 되니까 2차 감염의 우려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렇군요. 이 보건 의료진들의 안전뿐만 아니라 그 수고도 크게 덜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아주 반가운 소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제 수능이 다음 주로 다가오면서 수험생은 물론 학부모들의 우려가 점점 더 커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이 수험생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수능 때까지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외부 접촉을 최소화하는 게 기본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겁니다. 네. 특히 가정 내에서의 거리두기도 필요한데 11월에 확진 판정을 받은 학생들을 보면 이 가운데 한 70% 정도는 가족 간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예. 그만큼 이 수능 때까지는 가족끼리도 좀 최대한 접촉을 좀 줄이고 주의를 좀 해야겠습니다. 물론 많은 수험생들이 알아서 이미 잘 지키고 있지만 예. 수능 전까지는 학원이나 교습소를 이용하지 말고 또 다중이용 시설 이용하는 것도 자제를 해야겠고요. 또 수능 전날이나 전날에라도 확진이 된다거나 혹은 자가격리자 또는 이 코로나19 검사 대상자가 된다고 해도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신고를 하고 빠르게 진단을 받는 게 중요합니다. 또 이 증상이 없거나 코로나19 검사를 하지 않았지만 확진자와 접촉한 그런 경험이 있는 수험생이라면 이 시험장 입실 전에 교육청이 미리 알리고 별도 시험실에서 이 시험을 봐야 한다고 합니다. 네. 예. 지금 수능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잖아요. 네. 국민 모두가 수험생 가족이라는 마음으로 방역 수칙을 더 철저히 지켜야겠습니다. 이동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